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46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북한에도 도전 골든벨이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이 그 한국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네. 저 그 방송 프로그램 옛날에 종종 봤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왜요? 그게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서 그 예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예상 문제집이 있어서 그걸 미리 다 풀고. 아, 그런 거구나. 네. 난 도대체 전 고등학교는커녕 뭐 대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내용들이 막 문제에 나오니까 저걸 고등학생들이 근데 그걸 다 푸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네. 저건 사기다. 저건 네. 뭔가 분명히 짜고 하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상 문제들이 기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뭐 그걸 풀고 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학교에 나와본 적이 없어서. 도전 골든벨 나간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주변에? 네, 그래서 뭐 상도 받고 뭐 이런 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장학 퀴즈, 도전 골든벨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TV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북한에도 있을까? 네.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북한에는, 도전 골든벨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네. 알아맞추기 경연, 이렇게 해서. 이름이 아주 직설적이고. 네, 되게 직설적이고 명확히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의 텔레비전 총국의 교육국. 그래서 이거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 EBS 그런 분위기군요. 교육국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알아맞추기 경연인데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뭐 매년 진행되고 막 자주 진행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6차 이번에 이제 최근에 26차 전국 소학교 알아맞추기 경연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10월 23일에 연합뉴스 TV의 북한 돋보기 코너가 소개를 또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 돋보기 코너에서 이제 소개한 영상은 기본은 각 도의 경연을 통과한 아이들 58명이 본선에 진출한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선을 다 거친 거죠. 전국에 이제 모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들도 교수님들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여기는 예상 문제가 있을까요? 왠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상 문제? 네. 근데 58명이 본선에 진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58명을 여기 도전 골든벨 하듯이 한 군데다 모아놓고 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맞춘 사람은 틀린 사람 우르르 퇴장당하고. 네. 거의 비슷하네요, 형식이? 네네네. 근데 여기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 애들에 비해 엄청 똑똑한 애들이 선발되고. 그랬겠죠. 네. 그래서 북한에 어린이들 얼마나 많겠어요. 기본 100만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학교 그렇죠. 다니는 애들. 네. 100만 명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58명입니다, 지금. 엄청 똑똑한 전국에 이제 네. 모인.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58명 중에 일단은 30명만 뽑아요. 1단계에서. 예. 28명이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30명 뽑는데 그 문제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일단 이 소학교 아이들은 지금 1, 2, 3, 4, 5학년이니까 한국에 따지면 국민학교 1, 2, 3, 4, 5학년들이죠. 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백두산 천지의 물은 어디로 흐를까요? 였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문제는 복수응답이란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함정이 있구나. 네. 제가 볼 때는 1번 압록강, 2번 무슨 강, 3번 무슨 강, 1번 두만강,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4번 압록강 이렇게 보기가 4개가 있어요. 답을 2개를 안 고르고 하나만 고른 사람은 네. 땡? 네. 와. 1번 두만강 한 애도 있고 1번과 4번이다 이렇게 고른 사람도 있고. 정답은 이제 복수응답이어서 떨어진 애들이 있는 거죠. 무섭네. 네.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구성됐었어요. 문제들이. 네. 그래가지고 1단계를 통과했는데 학생들의 너무 우열이 가르기 힘들어가지고 30명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충 경연까지 벌였습니다. 추가 문제가 나갔구나. 네. 그래서 보충 경연은 즉석에서 반대말 찾기 경연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상류 하면 하류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어떤 그 아나운서가 득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반대말이 뭐죠? 득점 점수를 못 낸 건데? 네. 그게 단어가 뭐가 있지? 득점의 반대말.
실점? 네, 맞아요. 실점. 실점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꼴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 아이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 방청객들이 웃고 난리 났습니다. 네, 꼴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떨어지고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만 남긴 상태에서 2단계가 넘어갔습니다. 네. 2단계에서는 30명 중에 10명만 또 뽑아야 돼요. 3분의 1만 뽑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뽑을 때 어떤 게 나오냐면 각 글자들이 조합을 해서 2개 속담 만들기. 그러니까 글자들이 완전 이상하게 바바바바박 있어요. 자, 뭐, 이, 뭐, 수,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2개의 속담을 딱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와 자연 문제가 결합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2단계는 30명이 전부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컴퓨터에다 그림을 그리고 막 그림도 막 이렇게 하고 문제도 막 있고 어쨌든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뭐 검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막 하는데 이제 방청객들이 심심하잖아요. 네. 방청객들이 이제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진 아이들인지 방청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교사들도 계신 것 같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일단 부모님들은 다 오겠죠.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청객들 문제도 냈습니다. 방청객들도 미래 희망팀으로 나눠가지고 그 방청객 중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청객 퀴즈 대회도 즉석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맞추면 경품이 걸려 있고. 네, 뭐 그런 건 아닌 거. 그냥 미래팀, 희망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퀴즈 대회도 막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3단계는 마지막 결승전인데요. 여기서는 최종 1, 2, 3등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10명이 3단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1, 2, 3등이 뽑힌 거다. 네. 그래서 이 결승전인 만큼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됐는데 그 형식이 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형식이었냐면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오면은 그 답을 거기서 골라요. 그럼 거기 고르면은 문제가 또 탁 튀어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2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나운서가 무슨 설명을 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생긴 건 무엇인가요? 해서 딱 고르면은 거기서 문제가 확 튀어나와서 그걸 즉석에서 딱 풀어야 되는데. 하나 더 풀어야 된다? 네네네네.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답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게 나와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높은 뭐 섬은, 가장 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문제가 5개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먹어 이렇게 설명해. 와, 어렵다. 네.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네. 땡.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단어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다 조합해가지고 단어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이 다 있거든요. 뭐 이, 자, 신, 뭐 이러면 그 중에서 딱 낱말 골라가지고 단어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바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막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에서 1등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양 서성구역의 와산소학교의 4학년 8반 김강호 어린이였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이 김강호 어린이는 자신이 1등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 1등을 할 줄 몰랐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식상한 수상소감을. 네. 진짜 1등을. 그러니까 진짜 뭔가 자연스럽더라고요, 수상소감이. 진짜 1등을 할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학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고등, 중학교 학생도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문제가 또 엄청 어렵겠군요. 네. 그게 이제 2001년도 11월 29일에 통일뉴스가 그때 이제 경연 얘기들을 좀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문제들이 나왔는지도 보여줬는데 뭐 이런 거였어요. 거위, 딱따구리, 두견새, 접동새 등 10가지 새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면서 무슨 새인지 알아맞히는 문제. 와, 이거 어떻게 맞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찍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수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화학자들의 이름과 그가 발견한 공식 또는 정리, 법칙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발견한 시기에 대한 문제. 와, 이것도 진짜 너무한다. 네. 아니, 그 북한 교과서 보면 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왜 법칙 같은 거 나올 때 보통 그 법칙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누구의 법칙 이렇게 하잖아요. 뭐 뉴턴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북한에서는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법칙 이름을 안 정하더라고요. 그럼 세계적인 추세랑 다른 건가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데 그래서 이게 과학자 개인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또 물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자 이름을 딴 법칙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사람 이름으로 법칙 이름을 짓고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게 과학자 이름과 그가 발명한 법칙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라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양 그런 것도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 운동 형성 과정을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거. 그 자리에서. 어렵다. 네,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대학 교수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다면서. 여기도 뭐 거의 도전 골든벨 수준으로 어렵구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도전 골든벨을 사실은 학교마다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결승전이니까 뭐 몇백 명 중에 골라 온 애들이니까 보통 애들이 아닌 거죠. 네. 입이 떡 벌어지네. 나는 나갈 엄두도 안 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연대회들이 이제 뭐 TV 프로그램 그런 도전 골든벨 같은 것들이 북한에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그럼 좀 한국에서 하는 네. 그런 퀴즈 프로그램하고 좀 이렇게 다른 점들 이런 거 혹시 보이셨나요? 네, 일단 뭐 컴퓨터를 활용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이제 막 소학교 아이들 할 때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가 그 자리에서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나뭇잎 모양을 막 그려야 되고 막 엄청 창의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더라고요. 보통 장학 퀴즈 형태면은 질문 나오고 단답형이죠? 네. 그 뭐 보기가 있든지 아니면 단답형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형식이나 여기는 뭐 속담 찾기, 반대말 만들기, 막 이름 만들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말 찾기, 뭐 그 낱말들을 조합해서 뭐 단어 만들기, 별 희한한 형식의 심지어 새 이름이 맞추는지 이런 것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하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당히 좀 다양한 형식의 네. 퀴즈들이 나오는 네. 게 좀 특이하네요. 진짜.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내는 것도 참 일이겠다. 네. 문제 푸는 것도 어렵겠지만. 네, 교수님들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좀 그런 알아맞히기 경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북한하고 남한이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자 해서 진짜 진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남북이 같이 한 알아맞추기 경연이라고 해가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잘 보니까 북한에서 한 알아맞추기 경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걸 한국이 샀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남한 학생들이 또 푼 것 같더라고. 아, 그냥 문제만 사와가지고?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데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네,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안깝긴 하네. 네네네. 그러면 되게 뛰어난 경쟁이 됐을 텐데.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북한에도 우리 같은 퀴즈 대회가 네. 있더라. 네. 한번 직접 보고 원래 퀴즈 프로그램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도 한번 맞춰봐야지 이런 거. 네. 그러다 이제 보통 좌절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북한의 이런 퀴즈 프로그램들은 한국에서도 좀 방영해주고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북한의 퀴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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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